네, 안녕하세요. 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강의를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김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클로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는 여러 가지 그 표현의 축약형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클로저, 명명된 함수 선언 없이 실행되는 코드 그룹이다. 코드 그룹이라는 말에 좀 기억해 주시고요. 클로저는 코드 블록을 변수처럼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는 문법이다. 네, 변수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함수로, 인수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위프트에서는 클로저가 외부 변수를 캡처할 수 있다. 이 캡처라는 말은 이 코드 블록 내에 사용되는 상수와 변수를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언어에서의 익명함수, 람다 등과 유사하다. 어, 이름이 없는 함수라고 해서 익명 함수이고요. 람다도 이름이 없는 어, 블럭과 화살표로 이루어진 함수 유형입니다. 클로저도 함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함수는 네임드 클로저, 이름이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주로 unnamed closure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된 컨텍스트에서 모든 상수와 변수를 참조하고 캡처하고 저장한다. 네, 그 코드 블록 내에 활용되는 상수와 변수는 기억해서 유지가 됩니다. 값이 유지가 됩니다. 캡처된 상수와 변수를 클로징 오버라고 하고 클로저가 자신이 만들어진 환경에 있는 변수를 기억하고 있어서 마치 자기만의 저장 공간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 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예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함수죠. 함수입니다. 여기가 함수 블럭인데요. make counter라는 함수죠. 함수 이름은 이제 펑션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라는 걸 나타냈고 make counter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달되는 인수 없이 매개 변수 없이 make counter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반환 타입은 함수네요. 반환 타입도 함수입니다. 그러면 반환 타입이 return에서 요건데요. 반환 타입이 요 함수죠. 요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요 이름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블럭이 있죠. 이 코드 블럭이 클로저입니다. 이 클로저 코드를 카운터 클로저라는 상수에 할당을 했고 그거를 넘겨주죠. 그래서 리턴 타입이 함수 타입, 클로저 타입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카운터 클로저가 리턴이 되고요. 그 카운터 클로저가 이 카운터 1이라는 상수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카운터 클로저가 호출되진 않았어요. 함수를 호출했고 리턴 받아서 요 코드 블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클로저를 호출하죠. 카운터 1 호출하면 이 카운터 변수가 있죠. 이 카운터 변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0을 입력받아서 1이 되어 있을 테니까 1이 출력이 됩니다. 다음에 카운터 1을 또 출력하면 카운터 값이 유지되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되고요. 또 출력하면 3이 됩니다. 외부 변수 값이 유지된다. 코드 블럭 안에 있는 변수와 상수는 값을 유지합니다. 또 다른 메이크 카운터를 또 한번 호출했습니다. 또 한번 호출하면 다른 카운터 클로저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 2라고 받았고요. 호출하면 이제 다시 시작하죠. 독립된 클로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일단 코드를 카피해서 넣어놨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보시면 네, 이렇게 코드 블럭이 클로저가 카운터 1과 카운터 2에 할당되어서 각기 다르게 변수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보시죠. 클로저 익스프레션, 클로저 표현식. 정식적인 클로저 표현식은 괄호에 파라미터 넘겨받을 변수값, 매개 변수값을 쓰고요. 리턴되는 타입을 쓰고
in을 쓰고 스테이트먼트를 쓰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중괄호 안에 묶여 있고요. 이게 표현 방식인데 여러 가지 축약형이 있어서 타입 추론 때문에 여러 가지 축약형이 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정렬 메소드의 정렬 기준을 별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워드라는 함수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 배열에 있는 값들을 이 백워드라는 정렬 기준에 맞춰서 정렬하는 건데요. 정렬 기준은 두 값을 받아서 큰 값이 먼저 알파벳 순으로요. 큰 값이 먼저 리턴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렬 기준을 넣어줘서 소팅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알파벳 앞에 숫자 알파벳 앞에가 역순으로 E, D, C, B, A 이렇게 출력이 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sorted라는 메소드의 정렬 기준을 백워드라는 함수로 매칭을 해놨는데 이걸 클로저로 표현하게 되면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중괄호에 괄호 열고 매개 변수 넣고요. 리턴 타임이 넣고 in 쓰고 그다음에 스테이트먼트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인라인으로 클로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인라인 클로저 표현식입니다. 한 줄로 이렇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도 코드 블럭이기 때문에 한 줄로도 작성이 가능하고요. 이게 정식 표현인데요. 축약해서 타입 추론 때문에 이 sorted by 메소드 문자열별에서 호출되게 되잖아요. 앞에 names라는 리스트가 문자열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 스트링과 리턴 타입은 축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두 개를 리턴 받고 괄호도 없죠. 괄호도 없고 화살표도 없고요. 타입 추론 때문에 매개 변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리턴해 준다. 이렇게 축약이 가능한데 어차피 또 요 식은 암시적으로 리턴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암시적으로 리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추격이 가능하고요. 중괄호에 코드 블럭 있다. 이렇게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클로저에 그 인수 순서대로 참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두 개를 제공받기 때문에 $0, $1로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두 개를 입력받으면 그 스트링 두 개를 $0과 $1로 참조하고 그거에 연산자 우선순위를 통해서 리턴해 준다.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중괄호까지 들어가고요. 이걸 한 번 더 축약하면 이 연산자 하나만으로도 축약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개의 문자열이 들어와서 뭐뭐보다 큰지 기준으로 소팅 네임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그 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을 해드리면 원래 클로저의 기본형, 인라인 클로저의 기본형은 이와 같은 문법입니다. 파라메터, 리턴 타입, in 리턴 하고 스테이트먼트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리턴 A 플러스 B는 리턴보다도 스테이트먼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in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파라메터, 리턴 타입, in,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됩니다. 이제 타입 생략을 하게 되면 파라메터와 in 리턴까지 되고 in 스테이트먼트까지 되고요. 이렇게까지 됩니다. 이렇게까지 추격이 되고요. 또 이쪽 추 페이지에 후행 클로저, 트레일링 클로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some 펑션 함수 이름 뒤에 매개 변수로 클로저를 입력받을 때 중괄호 하고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만 써도 some 펑션은 프린트 하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뒤에 보시죠. 요 축약 문법 때문에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눈에 좀 익혀 주시고요. 네, 후행 클로저 좀 보시겠습니다. 함수의 마지막 인수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인수로 함수의 클로저 표현식을 전달해야 할 때 클로저 표현식이 길 경우에는 인라인으로 쭉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후행 클로저로 작성하는 게 좋은데, 후행 클로저는 함수의 인수지만 함수 호출 소괄호 다음에 작성한다. 함수 호출 소괄호 다음에 바로 이 안에 인수를 넣지 않고 이 뒤에 중괄호로 마지막 인수를 대체하는 겁니다. 후행 클로저 구문을 사용할 때 함수 호출의 일부로 첫 번째 클로저 인수 라벨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수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반 방식은 함수 이름 다음에 클로저 라벨을 붙이고 클로저 스테이트먼트를 써주면 됩니다. 후행 클로저는 마지막 인수일 경우에는 라벨 필요 없고요. 바로 중괄호 코드 블럭을 오면 이 마지막 인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함수가 마지막 인수라고 했는데 인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이 괄호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클로저를 활용한 클로저 인수를 받는 sum function that takes a closer라는 함수인데요. 함수를 만들었고 인수로 클로저를 받아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트레일링 클로저가 아니고 클로저를 인수로 받는 정식 문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트레일링 클로저로 작성하게 되면 이 클로저 라벨 붙이고 중괄호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인수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바로 중괄호로 오면 클로저가 인수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sorted 메소드 정렬 기준 별도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마지막 인수로 전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도 되고요. 마지막 인수가 하나니까 괄호 없이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또 다른 예제인데요. 일단 디지트 네임이라는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배열이 하나 있고요. 실제 넘겨받을 넘버스가 있습니다. 이 넘겨받은 배열에 16을 열려서 16 이렇게 표현하고 58을 58 이렇게 표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맵 함수를 뒀고요. 이 맵 함수에 적용될 맵에 적용될 함수식을 후행 클로저로 단일 인수기 때문에 괄호 없고 중괄호로 묶어가지고 이만큼의 알고리즘을 구현했어요. 이게 다 클로저고요. 넘겨받을 인수, 그다음에 in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쭉 들어갔죠. 이렇게 쓰면 이게 후행 클로저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후행 클로저인데요. 이번엔 인수가 여러 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컴플리션 클로저와 on failure 클로저를 인수로 받는 거죠. 인수로 받아서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다운로드가 잘 된 경우는 컴플리션을 수행하고 컴플리션 클로저 함수를 수행하고 잘 안 된 경우는 on failure 클로저를 실행시키는 정식 구문입니다. 정식 구문인데 이것도 축약이 가능해요. 먼저 정식 표현 후행 클로저로 요거를 보면 컴플리션 다음에 중괄호 오고 바로 스테이트먼트 써주고요. failure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써줍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후행 클로저 방식, 후행 클로저 방식인데 후행 클로저로 하면 첫 번째 인수의 후행 클로저의 라벨은 생략할 수 있어요. 레이블 없이 후행 클로저 문법을 잡는다. 첫 번째 클로저는 컴플리션 레이블 없이 바로 작성하고요. 마지막 인수만 레이블 명시하고 후행 클로저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다. 이 정도 트레일링 클로저 라벨을 생략할 수도 있고 단일 인수일 때는 괄호까지 생략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캡처링 밸류인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저는 클로저에서 활용되는 상수나 변수를 계속 값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하고 비슷한 예제인데요. 일단 이 함수에서 사용되는 클로저는 요겁니다. 함수 클로저 요거고요. 인크리멘트
인크리멘터라는 요 함수를 리턴해주는 함수죠. 함수 클로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인데 이제 클로저 형태로 표현을 했죠. make incrementer해서 for incrementer 인수도 10이라는 걸 넣어줬어요. 어마운트에 10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요 incrementer 요게 리턴 될 때 어마운트 값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increment by 10 그러면 increment에 10이 넘어간 것이 출력이 되고요. 다시 한번 호출하면 러닝 토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20이 됩니다. 그 다음은 30이 되고요. 인크리멘트 인수를 변경시켜서 또 다른 클로저를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별도로 이 클로저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작하는 이유가 아규먼트 인크리멘트 바이 7과 인크리멘트 바이 10에서 아규먼트가 상수지만 이 러닝 토탈 변수를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데 함수와 클로저가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값이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크리멘트 바이 10을 also 인크리멘트 바이 10이라는 다른 함수에 할당을 했고 실행을 시켜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값이 유지가 돼서 갱신이 되는 거죠. 네, 갱신이 됩니다. 두 개 모두 같은 클로저를 참조하기 때문에 둘 다 증가하고 같은 러닝 합계를 반환한다. 네, 이게 참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네. 함수와 클로저는 참조 타입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escaping 클로저, 탈출 클로저 나오는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함수 실행이 끝난 뒤에 호출한다면 함수 실행이 끝난 다음에 클로저가 완료되지 않고 escape 키워드를 쓰면 함수 실행이 끝난 다음에도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비동기 작업이나 네트워킹 작업에서 함수 호출하고 뒤늦게 값을 받아와야 할 때 escaping 클로저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을 좀 읽어드리면 일반적으로 스위프트에서는 함수에 클로저를 전달하면 함수의 인수로서 클로저를 전달하면 클로저는 함수 안에서 실행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실행되지 않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되기도 하는데요. 저장했다가 나중에 쓰려면 escape 키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non escape 클로저, 일반 클로저죠. escape 키워드가 없는 일반 키워드입니다. 펑션이 있고요. 액션이라는 함수를 인수를 넘겨봤는데 이게 이제 클로저가 되는 거죠. 클로저가 되는 거고 그 클로저를 실행시키면 이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클로저 실행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perform이라는 함수에 원래 괄호 써야 되는데 지금 후행 클로저로 이렇게 쓴 거죠. 후행 클로저로 마지막 인수이고 하나의 인수이고 그래서 괄호 없이 그냥 그 코드 블록만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바로 사용하고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슷한 다른 이제 escaping 클로저를 알아볼 텐데요. 이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투두 리스트에는 클로저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시켜놨고요. add task라는 펑션이 있는데 탈출 escaping 클로저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투두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요. 저장만 되지 escape 클로저가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이 클로저가 실행되지는 않아요. 저장만 되고요. 그래서 add task에 두 개의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add task에 들어가면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escaping 클로저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escaping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두 리스트에 하나씩 꺼내서 태스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인수가 태스크로 받았죠. 태스크를 실행하게 되면 실행이 됩니다. 말씀드린 여기가 후행 클로저고요. 후행 클로저 스테이트먼트고요.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값도 없고 한 줄의 실행문을 가진 클로저 표현식이고 중괄호 형태의 코드 블록을 직접 변수에 저장하나 함수 인재로 전달할 수 있죠. 이게 후행 클로저 앞서 말씀드린 후행 클로저 방식이고 요 후행 클로저 방식을 다른 의미로 공식화해서 쓰면 let task가 타입이 클로저 타입이고 함수 타입이고 이 task라는 이름의 프린트문을 할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할당된 태스크를 add task라는 함수에 전달하는 것까지가 공식 표현입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 escaping closure.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에러 문구가 하나 뜰 텐데요. 제가 에러 문구를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escaping closure는 메인 스레드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알아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에러 문구가 나오니까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메인 액터라고 키워드를 붙여줘야 됩니다. 실행을 시키면 네, 요 add task에 할당된 게 투두 리스트에 저장이 되고 호출을 하면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죠. 태스크를 호출하면 여기서 실행이 됩니다. 네, 이 코드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사항이 escaping closure를 쓸 때 클래스에서 사용하려면 escaping closure의 인수는 명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escaping closure를 사용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non escaping closure를 사용하는 함수가 있을 때 escaping closure를 사용하려면 to에 실행시키려면 이 셀프 키워드를 붙여서 명시적으로 값을 할당해 놔야 됩니다.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클래스에서는 이 셀프 키워드를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데 구조체나 열거형 인스턴스면 셀프에 대한 변경 잠수를 캡처할 수 없다. 이 스트럭트 구조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escape 키워드를 통해서 추후에 실행할 수 없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네, 요 풀소스인데 앞서 설명드린 거하고 비슷합니다. escaping handler라고 해서 나중에 실행할 클로저들을 모아놓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함수는 두 개입니다. escaping closure 함수하고 non escaping closure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 non escaping closure는 바로 실행시키는 거고요. escaping closure는 배열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실행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escaping closure를 활용할 때는 이 셀프 키워드를 위해서 100을 할당해 놓고 non escaping closure는 x는 200을 할당했습니다. 암시적으로 할당을 한 거죠. 여기는 명시적으로 할당을 한 거고. 그래서 아직 클래스는 안 배웠지만 클래스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do something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이걸 실행을 시키면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의 x 값을 출력을 하면 즉시 실행하기 때문에 200이 출력이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이 escaping handler 모아놓은 여기에서 하나 꺼내서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매칭돼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코드인데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오토클로저입니다. 오토클로저는 함수의 인수로 전달되는 표현식을 랩핑하는 거고요. 랩핑이란 말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죠.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오토클로저는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클로저 키워드가 필요하고요. 중괄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예제 한번 보시죠. 네, 오토클로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문자열 이름 배열이 있는데요. 이거의 카운트 수를 세서 출력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5개가 있으니까 customers in line.count 해서 개수를 세면 5가 출력이 됩니다. 이거를 클로저 형태로 만들 구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 원소를 제거하는 코드를 넣고 중괄호를 묶어서
상수에다 할당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클로저가 되겠고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아직은 5입니다. 이게 실행되지 않아요. 아직은 실행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실행되지 않았고요. 나중에 여기서 괄호를 붙여서 실행을 시키면 리턴된 첫 번째 값 크리스 어떤 데서 now serving 크리스라는 문구가 출력되고 카운트를 세보면 이제 줄었기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이 리무브는 제거하고 제거된 값을 리턴해 주기 때문에 여기 크리스가 생성이 된 거고요. 네, 여기까지가 공식 문법인데 요거를 오토클로저 형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코드인데 요거를 오토클로저를 사용하게 되면 펑션에다가 커스터머 프로바이더라는 클로저를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실행을 시킵니다. 호출해서 사용을 할 때는 서브에 커스터머 라벨 붙이고 이렇게 사용하겠죠. 이렇게 사용할 텐데 오토 클로저 키워드를 붙이면 중괄호 없이 바로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다 오토 클로저를 붙이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를 클로저화 시켜서 실행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토 클로저 속성이 표시되므로 인수는 자동으로 클로저로 변환된다.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코드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또 자동 클로저가 이스케이프를 허용하기 원한다면 오토 클로저와 이스케이프 키워드를 둘 다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 클로저이고 넘어오는 게 중괄호 없이 넘어와도 클로저로 변환되고 나중에 실행할 거다. 그러면 요 리무브라는 문구가 중괄호 없이 사용이 되어도 일로 넘어오는 순간 오토 클로저가 되고 나중에 사용할 거니까 어펜드로 모아놓고 실제적으로 카운트를 출력하면 현재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담아 놓은 거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실행하면 리무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커스텀 프로바이스는 제로가 되겠네요. 네, 오늘 조금 어려운 익숙하지 않은 다른 언어에 없는 클로저를 좀 알아봤고요. 비슷한 건 있지만 스위프트에서 훨씬 범용성이 높고 축약 형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코딩할 때 확인하시고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